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새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를 죽여버린 정바름. 아니 20부작 드라마고 이제 6회가 끝났는데 전개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이제 뭘 하겠다는 거죠? 마우스 이 드라마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마우스는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로 인해 시청자들을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정바름이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라는 건 우리 모두 예상했던 사실입니다. 세상 착해 보이는 정바름이 범인이었을 때 이 드라마의 짜릿한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너무 성유한을 범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성유한은 절대 범인이 아닐 것 같았어요. 정바름이 성유한에게 머리를 맞은 후 숨겨져 있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정바름은 원래부터 사이코패스이자 1%의 천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공식적으로 철저히 숨기면서 살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벙이를 두두둑 하면서 이제 좀 조용하네 라고 했던 장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성유한이 프레데터라는 누명을 쓰고 죽었기에 이제 자신은 신경 쓸 일이 없어졌다는 것,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장면 같아요. 교도소 앞에서 어버 키운 어벙이는 정바름이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포장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그걸 없애버림으로써 잠시나마 가면을 벗은 정바름이 진짜 프레데터라는 걸 표현한 장면 같습니다. 단테의 7대 제약과 관련된 7명의 피해자들은 정바름이 한 짓이고 성유한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6회 리뷰는 3가지를 토파볼게요. 첫 번째, 성지은이 정바름을 보고 놀란 이유. 두 번째, 한서준이 보던 신문 내용이 의미하는 것. 세 번째, 성유한이 마지막 순간 눈물을 흘린 이유. 그럼 6회 리뷰 시작합니다. 성지은은 병원에서 마주친 정바름을 보고 구역질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성지은은 요한이가 오봉이와 정바름이 있는 병실 안을 지켜보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요한이가 사라진 후 성지은은 병실 안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때 성지은은 정바름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바름이 침대에 누워있는 오봉이를 향해 앉아있었으니까요. 성지은이 볼 수 있었던 건 피해자인 오봉이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봉이를 쳐다보는 요한이의 모습에서 요한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서 구역질을 하며 뛰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성지은은 재훈이의 목을 조르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죽였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바름과 마주쳤는데요. 정바름이 원래 자기 친아들인 걸 알아봐서 정바름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누군가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상황 같아요. 성지은은 자신의 아들이 성요한이라고 알고 있고 성요한이 프레데터라는 의심을 넘어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6회는 완벽하게 프레데터가 성요한인 것처럼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요한이 진짜 프레데터라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요한이 정바름을 쫓고 있었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2화 엔딩 때 프레데터가 살면서 늘 궁금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와 같은 프레데터가 됐을까? 나와 다른 보통의 인간이 됐을까? 라는 나레이션을 합니다. 성요한의 지하실에 있던 정바름의 사진들이 이와 같은 궁금증에서 연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요한의 눈으로 보면 정바름은 착한 인물이므로 죽일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고무치에 총에 맞은 성요한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데요. 성요한이 진짜 사이코패스 프레데터라면 정바름을 가격한 후 총에 맞았을 때 마지막 희생자를 죽였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웃으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게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범행을 저지른 후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2007년 사형이 최종 확정된 후 2009년 11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은 정남규의 죽음이
감방에 있어 살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해 자기 자신을 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성요한이 자신의 마지막 사냥감으로 정바름을 선택했다면, 정바름의 머리를 가격한 후 자신이 총을 맞았다면 오히려 웃으면서 생을 마무리했겠죠. 총이 맞은 게 억울해서 울었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전 그 이유가 성요한이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뭐가 억울하냐면 바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성요한은 경찰이 자신을 추격해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고무치는 그 안에 항구기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항구기 대신 옷가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요한이 불태워버리고 싶어 했던 건 휴먼 유전자 검사 연구소의 서류였는데요. 성요한은 자신을 의심하는 홍주가 방을 뒤졌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제일 먼저 그 서류를 숨기는 행동부터 했죠. 또한 불에 태우기까지 했는데요. 이 유전자 검사 연구소 서류 봉투 안에 든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서류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년 전 성지은이 데니얼에게 검사받았던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 서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별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성요한은 평생을 한서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로 인해 괴롭힘도 당했었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이 뾰족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살았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서류 안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저의 뇌피셜로는 성요한과 한서준의 친자 검사 서류일 것 같습니다. 6회에서 오랜만에 한서준이 등장했는데요. 신문을 보고 있던 한서준, 그 기사는 바로 무진구치소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를 수용한 걸 뒤늦게 발견하였고 구치소 수용자 전원을 혈액 검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요한이 교도소에 갔었던 건 나치국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한서준의 혈액 샘플을 얻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이후 한서준이 아들을 찾는다며 성요한과 면회를 한 적이 있지만 면회할 땐 유리로 막혀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머리카락 같은 걸 얻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서준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은을 찾아가 아들이 살인마인 걸 알고 있었죠? 라고 따지듯 묻는 것 같습니다. 성요한은 자신이 한서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인마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환경들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되었고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엄마와 세상에 대한 분노를 마지막에 정바름한테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바름을 공격하고 자신 또한 총에 맞았을 때 흘린 눈물은 날 괴물로 살게 만들었던 환경들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문을 보던 한서준은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깜짝 놀라더니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실로 간 한서준은 의사에게 성요한을 아는지 물어보며 나치국이 사고를 당하던 날 성요한이 왔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성지은이 발칙한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문기사를 본 한서준이 혈액검사와 성요한의 상관관계를 눈치챘고 성지은이 아이를 바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서준과 성요한 모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성지은인 줄 알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데니얼이 아이 둘을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뇌피셜은 마우스 2회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